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이란 심장부 핵시설이 피격됐고 유럽 가스값은 이틀 사이 50% 폭등했습니다. 고립됐던 우리 국민 140여 명은 인접국으로 긴급 탈출했는데요.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 기자, 벌써 공습 닷새째입니다. 전황이 이란의 심장부인 지하 핵시설까지 확대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전면전에 가까워졌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AFP 통신의 보도인데요.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심 지하 핵시설인 민자대해를 정밀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걸 탑재한 전략 폭격기가 실제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에 따르면 딱 사흘 만에 이란 내 목표물 1,700곳 이상을 공격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인데요. 미군은 현재까지 잠수함을 포함해서 이란 선박 17척을 격침하는 등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압도적인 무력에도 이란이 꽤 버티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성비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 어떤 계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진흙탕 전략인데요. 이란은 지금 한 대에 3천만 원 정도 하는 비교적 저가의 드론을 수백 대씩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군은 이걸 잡으려고 한 발에 무려 60억 원이나 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200배나 나는데요. 비싼 미사일을 계속 낭비하게 만들어서 미국의 방공망을 바닥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이걸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미군 미사일이 실제로 빠르게 바닥나고 있고 전쟁이 길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사일 비축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영원히 전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진흙탕 전략.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는 물론이고 주변에 이제 미군 기지들까지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보복의 경계가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를 직접 타격을 했고요. 카타르에 있는 중동 최대 미군 시설에도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국 영사관 근처까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보복 범위를 중동 전역으로 넓히고 있기 때문에 확전 공포가 그야말로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동 지역 전황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향한 암살 시도를 이번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정당방위라는 논리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날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과거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지 않았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거다라면서 이번 작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격의 근거가 된 임박한 위협이 정말 있었느냐를 두고는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습 배경과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논란인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애초에 루비오 장관은 임박한 위협이 존재했다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이 예상이 됐고 그렇다면 이란이 보복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미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쳤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안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남의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피를 흘려야 되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당황한 루비오 장관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압박했을 정도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의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을 해서 지지층을 달래려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란을 직접 공습하는 것 외에도 이란 정권의 안에서부터 흔드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쿠르드 카드가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미군을 더 보내서 피를 더 흘리게 하기보다는 현지에서 대신 싸워줄 세력을 키우겠다라는 계산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란 정부와 앙숙인 크루드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무기나 정보를 줘서 내부 봉기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하메네이 이후에 이란 판을 아예 새롭게 짜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아예 정권 교체에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있죠.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차기 지도자로 찍어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나 또 이란 내부의 숙청 과정에서 대한 세력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guess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밖에서는 미국이 압박을 하고 안에서는 반정부 세력을 밀어주는 이른바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새 판이 짜이기도 전에 이란 측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메네이가 죽고 딱 닷새 만에 후계 윤곽이 떠오른 건데요. 이 차남인 모즈타바가 다음 지도자로 지명될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회의장도 파괴된 상황에서 혁명수비대가 속전속결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모즈타바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그림자 실세였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타협이 전혀 없는 아주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혁명수비대가 작심하고 밀어주는 만큼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란의 대응은 이전보다 훨씬 더 파괴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상 첫 부자 세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란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전쟁도 전쟁인데 지금 경제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막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해군을 보내서 길을 뚫겠다라고 나섰는데 호르무즈 해협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이곳 해협 폭은 약 3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바다로 나가는 원유의 3분의 1이 바로 이곳을 지납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목구멍인 셈인데요.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마비가 될 우려가 커지고요. 실제로 이란은 유조선 10척 넘게 우리가 불태웠다 이렇게 밝히면서 봉쇄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원유의 70% 정도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을 보내서라도 이 길을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금융시장이 이미 패닉 상태인데 뉴욕 증시도 출렁이고 있고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가스값,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투매 양상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공포에 주식을 막 내던진 건데요. 기름값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고요. 산유국 이라크까지 감산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불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유럽 가스값은 이틀 만에 50%나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3차 오일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시장까지 패닉 상태로 만든 중동의 불꽃이 결국 유럽 대륙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전쟁이 유럽의 안보나 외교 지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일단 현재 유럽은 10년 전에 겪었던 난민 위기가 다시 재현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중해 영국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서 안보 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는데요. 프랑스가 핵 항모를 급할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 잘 듣는 동맹만 챙기겠다면서 사실상 줄 세우기까지 하고 있어서 나토 내부에서 균열도 조금씩 보이는 모습입니다. 결국 유럽은 안보에 또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우리 국민 안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곳곳에서 지금 각국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우리 국민들 무사히 대피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중동 현지는 자국민을 탈출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엑소더스로 아수라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 체류 미국인 9,000명이 이미 귀국을 했고 또 현재 1,500명에서 1,600명 정도가 이란에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군 수송기까지 동원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전세기를 투입해서 긴박한 철수 작전을 펴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편이 끊긴 테헤란발 중국행 티켓 한 장에 무려 6억 원에 팔릴 정도로 일부 노선이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이란
여자 배구의 이도희 감독, 그리고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이기재 선수 등 우리 국민 140여 명의 신변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육로로 인접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루한 소모전이 될지 단기 정권 교체로 끝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이란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